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스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익숙해졌는지 마음은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그 지난 파주 율곡문화학당에서 있었던 2차 시 강의인데요. 오늘은 그 미국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에드워드 호퍼의 모닝선이라고 하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호퍼와 또 그의 아내였던 조세핀 리비슨 관련된 또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내면에는 심리적으로 보는 그 외로움과 또 고독에 관한 또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제가 지금 율곡문화학당에서 하고 있는 그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라는 시민 강좌고요. 어, 이미 이제 8월 27일 날 고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고 11월 26일 날 이제 12차 시 마지막 강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그 12차 시에는 저랑 같이 이제 또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그 시 한 편씩을 좀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림과 또 시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강의를 재미는 없어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조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그 미국의 미술은 조금 그 1920년대 미술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1929년도에 이제 사실 대공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공황은 수요 때문에 생긴 공황이 아니라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생긴 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920년대에 경제적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공급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재고가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고 때문에 생긴 대공황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뒷면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의 붕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술에서도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고요. 이 결과로 이제 미국의 미술가들이 개혁주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사실주의로 이렇게 두 화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중에 이제 지역주의 화가들은 이제 그 미국 중서부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그 미국적인 어떤 그 신화 이야기, 신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림들을 주로 이제 그렸고요. 사회적 사실주의 화가들은 이 대공황기의 그 절망감, 그리고 또 혼란상에 이제 그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 개혁에도 그 상당히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반대되는 어떤 두 파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에시켄 화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제 경향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또 그쪽으로 이제 결집되는 어떤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에시켄 화파하고 또 소수의 이제 그 모더니즘 화가들한테도 이제 모두 인정을 받았던 그 화가가 오늘 이제 그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그러니까 호퍼는 그 양쪽에 모더니즘도 그렇고 또 에시켄 화파도 그렇고 두 화파 쪽에서 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이제 그 화가인데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그림 한번 보시죠. 1930년에 이제 후보가 그린 그 일요일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은 일명 이제 그 천박한 건축으로 매도되거나 또는 이제 화가들이 전혀 관심을 이제 갖지 않았던 그런 이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흔한 건물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점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 영화관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야간 식당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미국 그 도시 풍경에 이제 호퍼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이 이제 호퍼의 이제 어떤 그런 도시 풍경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제 대표작 중에 이제 그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리에서 누구나 그냥 사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갖다 이렇게 이제 덩그라니 이제 묘사해서 이제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이제 이 그림 속에는
어찌 보면 호포가 의도했던 어떤 진한 그 고독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실상 이제 이 장면에 감도는 어떤 그 적막감, 네, 고독감은 사실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우리가 딱 봤을 때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제 그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어떤 그 배후에는 인간의 삶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호퍼는 어, 좀 보여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그 창문 있죠, 창문. 그러니까 만일 이제 우리가 이 창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본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가 그 안에서 창문에 이제 그 커튼을 금방이라도 걷어 올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적막하고 고독해 보이지만 이 안에 그 사람들은 다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그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는 아주 그 독특한 그 형식적인 면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어,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소화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발소 이제 표시 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위에 이렇게 창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창문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이 창에 이 비치는 햇빛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호포는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런 그 형식미들을 갖다 상당히 잘 사용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호퍼는 그 몬드리안 같은 그런 이제 수주 추상 그 미술 이론 쪽에도 아마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식적이면서 계획적인 어떤 그런 의도 있는 그림들을 호퍼는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포가 활동하던 이제 그 이 시기, 그죠? 이 시기 1930년대 이 시기에는 그다지 호포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 왜냐면은 이제 그 이때 당시는 주로 이제 우리 이제 피카소의 그 큐비즘이나 마티스 같은 이제 그런 화가들, 미국의 추상주의 화가였던 잭슨 폴록 같은 화가들이 인기를 끌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 이제 그 호포는 그 이렇게 큰 인기를 이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포가 아까 이제 잠깐 보셨지만 빛과 그림자를 그잘 활용을 이제 했는데 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빛을 잘 활용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또 인상주의 미술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인상주의하고는 또 결 자체가 다른 게 그 인상주의는 야외에 나가서 빛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모든 작업들을 그 야외에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호포는 대부분의 모든 작업들을 다 실내에서 자신의 그 치밀한 그 계획하에 이제 그 그림을 다 이제 계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인상주의와 호포의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그림이 상당히 따뜻한 거에 비해서 또 그 호포의 그림은 약간 이제 좀 고독하고 좀 적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그 약간 내면의 그 외로움과 고독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 외로움과 고독은 그냥 같은 단어 또는 이제 같은 그 의미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심리학에서 보는 외로움과 고독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나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어떤 그런 감정. 그런데 이제 반대로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 늘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살고 또 무언가 끊임없이 그런 타인을 위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어, 좀 회피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행위.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타인에 의한 어떤 수동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고독은 나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고독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영국 출신의 근대 서양 역사학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빈센트 교수는 자신의 이제 책이죠. 저서 고독의 역사에서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쾌하고 깔끔하게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실패한 고독이라고 이렇게 외로움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 인간은 누구나 이제 타의적으로, 그죠? 타의적으로 혼자가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혼자가 되었을 때 그 혼자에 있는 시간, 그 혼자 되는 그런 외로움을 갖다 스스로 잘 견디려면은 고독이라는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쓰는 고독사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이 의미라고 보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외로워져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나 스스로가 혼자가 되기 위해서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죽는다는 건 조금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 조금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에드워드 호퍼가 자신의 아내를 그린 그죠? 모닝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그림 속의 모델은 조세핀 니비슨이라고 하는 이제 호퍼의 아내인데요. 호퍼의 아내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나이가 69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년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노년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과연 이제 이 그림 속의 여인은 외로울까요? 아니면 고독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아침에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에, 밖을 보면 굉장히 칙칙한 하늘이 보이고요. 또 그리고 또 여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어떤 그런 좀 우울한 그런 이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통해서 벽면에 비친 이 햇살은 굉장히 밝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햇살은 이 여인을 이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벽면에 밝게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거울처럼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뭔가 되돌아보고 또 알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거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모델이었던 호퍼의 아내 조세핀은 나이가 69세였습니다. 하지만 69세인 조세핀은 남편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포즈를 갖다 취해준 최고의 모델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둘 사이가 과연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뭐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는 에드워드 호퍼와 또 조세핀 리비슨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김한규 화백하고 또 그 부인이었던 김양한 선생님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죠? 원래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 김양한 부인을 만난 게 이제 두 번째 부인입니다. 김양한 여사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시인 이상의 이제 아내였죠. 부인이었죠. 이상하고 처음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상이 이제 일본에서 결혼 6개월 만에 이상 시인이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만난 남자가 이제 김한기 화백이었습니다. 김한기 화백 넋지도 원래 이제 본초가 있었는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초가 이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만나서 결혼한 여자가 이제 그 김양한 아내인데요. 원래 이제 김양한 그 선생님 본명이 변동님이다. 변동님. 좀 남자 이름 같죠. 변동님이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그 성까지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김향한이라고 해서 이제 김한기를 향한 마음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그 담은 이름으로 김향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후포와 그 조세핀을 볼 때 김한기 선생님이 생각이 나냐면 사실 이제 그 김한기 선생님이 이제 그 프랑스 파리로 진출할 때 진출하기 훨씬 전에 먼저 이제 그 아내였던 김한기 선생님이 먼저 이제 그 파리로 건너가서 김한기 화백이 그림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던 그런 그 내조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조세핀 니비슨도 에드워드 호포가 오늘날의 미국 사실주의 대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내조를 했던 그런 내조의 여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또 생각이 김한기 화백이 또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호포가 이제 조세핀이랑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죠? 뉴욕 그 미술대학교를 나왔는데 사실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이 넘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 특정 모임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호퍼는 자신이 원래 이제 그 순수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호퍼는 자기가 이제 원치 않았던 그 광고 미술 또 사파 미술 그죠? 이런 돈을 벌기 위한 그림을 한 10년 이상을 갖다 이제 그리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상당히 그 자괴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내인 그 조세핀 니비슨을 만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 그 조세핀은 뭐 미술 뭐 선생, 강사 뭐 이런 일도 하면서 그 이제 그 전업화가 일도 하고 있었는데 갤러리로부터 이제 미술 작품 전시를 이제 의뢰받게 돼요. 이제 그때 자신의 그 연인이었던 이제 후포의 그림도 그 전시에 같이 이제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전시회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후포의 그림에 상당히 이제 호감과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호포는 이제 자신이 했던 그런 상업화가의 길을 덮고 이제 전업화가로 이제 그 이제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리고 이제 그 42살에 40이 넘어서 이제 호포와 또 조세핀 니비스는 이제 결혼을 좀 늦었지만 이제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포는 전업화가로서 상당히 이제 그 인지도를 쌓아가기 시작했고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핀은 이제 호포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미술 어떤 인생, 그러니까 화가로서의 인생은 이제 접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호포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세핀이 그냥 자신의 아내로서의 역할만 했기를 바랬지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조세핀은 이제 호포의 그림 속에 이제 모델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조세핀은 자신의 어떤 그런 화가로서의 재능 또 이렇게 외부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제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아마 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힘든 모습들이 그 이제 호포의 어떤 의도적인 그 화풍 또 회화에 의해서 묘사된 것도 있겠지만 조세핀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저는 그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이 조세핀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에 의한 게 아니라 남편,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을 건데 어차피 조세핀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면 차라리 그냥 그 외로움을 내가 극복하고 즐겨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그 고독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았을까. 뭐 이건 이제 뭐 제가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드워드 호퍼가 아내를 그린 모닝선이란 이 그림 속의 여인은 외로운 게 아니라 저는 감히 고독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